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점점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50이 넘었을 무렵부터 노후라는 단어를 뚜렷하게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멀리 있던 안개 속의 풍경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듯이 느껴졌습니다. 이전까지는 일에 치이고 가족을 챙기느라 제 삶의 마지막 챕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창 한 명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늘 활기차고 정정했던 사람이었기에 그의 부고는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의 장례식에서 저는 조문을 하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만약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어떤 준비가 되어 있을까?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제 인생의 노년기를 진지하게 준비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선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노년이란 무엇인가? 나는 어떤 노후를 원하는가?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면서 제 삶의 방향을 조금씩 수정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자립이었습니다. 은퇴 이후에도 최소한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무작정 모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쓰고 어떻게 굴려야 할지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테크 책을 읽고 시니어 재무설계 강의도 들었습니다. 단지 돈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지혜를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입니다. 제 주변에도 퇴직과 동시에 건강이 무너진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간단한 걷기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식단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무리한 근육 운동보다는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유산소와 가벼운 스트레칭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세 번째는 관계의 정리와 확장이었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단순히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관계를 돌보지 않아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래된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을 했고 아내와는 산책하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새로운 모임도 조심스럽게 참여하면서 또 다른 삶의 활력을 얻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노년을 준비하는 과정은 단순히 은퇴 후 계획이 아니라 삶을 다시 설계하는 일이었습니다. 아직 살아갈 시간이 많이 남아 있음을 인정하고 그 시간을 나답게 보내기 위한 설계도였습니다. 노년에도 나는 필요하다. 노년을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부딪힌 질문은 나는 더 이상 사회에서 필요하지 않은가? 라는 고민이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직업과 생산성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평가해 왔기 때문에 퇴직 후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일이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무기력함을 느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야 할 이유가 없고 누군가 나를 기다리는 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공허함은 곧 저를 다시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가? 라는 질문으로요. 저는 작은 커뮤니티에서 글쓰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책을 좋아했고 시를 쓰던 습관이 있었기에 그것을 활용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두세 명으로 시작한 수업이었지만 점점 입소문이 나면서 어르신들뿐 아니라 청년들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어떤 나이에도 기여할 수 있는 자리를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요. 나이가 들어도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배움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큰 위안과 자존감을 주었습니다. 또 하나는 배움의 지속입니다. 저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외국어 단어를 하루에 5개씩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왜 이런 걸 하나 싶었지만 점점 습관이 되자 뇌도 선명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노년에도 배움은 끝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식물을 돌보는 시간은 단순히 취미가 아니라 제 삶의 리듬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계절의 흐름을 느끼고 자라나는 생명을 보는 일은 제게 큰 평안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노년에는 해야 할 일보다 하고 싶은 일을 중심으로 삶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나 나이 들면 피로해지고 몸도 예전 같지 않겠지만 마음이 멈추지 않으면 인생도 계속 흐릅니다. 이제 저는 매주 하루 나만의 조용한 시간을 정해 놓습니다. 그 시간엔 아무 약속도 일도 잡지 않습니다. 그저 나를 돌아보는 시간,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입니다. 삶은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의미를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저는 이제야 조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노년을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또 하나의 주제는 바로 죽음입니다. 예전엔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멀고 두렵고 피하고 싶은 주제였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 죽음은 단순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준비의 일부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거창한 내용은 아니고 제 삶을 정리하며 남긴 메시지와 나중에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들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의료 결정에 대한 의사표현도 포함했습니다. 나중에 가족들이 갈등하지 않도록 제 의지를 미리 알려두는 것은 큰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물건을 비우는 일도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물건 하나하나에 담긴 기억을 돌아보며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천천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물건이지만 제겐 추억이기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없는 세상에서도 누군가에게 불편을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실행해 나갔습니다. 죽음에 대해 준비를 하면서 오히려 삶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고 싶은지, 누구와 함께 있고 싶은지, 어떤 말을 남기고 싶은지를 매일 조금씩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햇살이 방 안에 스며드는 걸 바라보며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 하루도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걸 이제야 절실히 깨닫기 때문입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마무리와 동시에 또 하나의 피어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마지막을 맞이하지만 그 마지막이 허무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저는 앞으로의 삶을 더 천천히, 더 따뜻하게, 그리고 더 진실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노년은 준비하는 사람에게 더 풍성한 계절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